아니, 강철, 이렇게 단단한 게 어떻게 부러지지도 않고 엿가락처럼 휠 수가 있을까요? 정말 이상하죠? 오늘 이 미스터리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. 보세요. 이렇게 단단하고 질긴 강철이 어떻게 점초처럼 휘어지는 걸까요?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면요,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세계, 바로 원자들의 세계로 들어가 봐야 합니다. 자, 그럼 이제부터 그 거대한 강철 속 작은 세상을 들여다볼 건데요. 이 모든 현상의 비밀은 바로 원자들의 미끄러짐에 숨어 있습니다. 같이 한번 들어가 보시죠. 바로 이거예요. 왼쪽처럼 금속 막대가 쭉 늘어나는 건 사실 오른쪽처럼 원자층들이 서로 스르륵 미끄러지면서 생기는 현상입니다. 마치 우리가 카드 한 덱을 옆으로 싹 밀면 층층이 미끄러지면서 전체 모양이 변하는 거랑 똑같은 원리죠. 결국 금속이 휜다는 건 이 원자층들이 미끄러졌다는 뜻이고요. 이 미끄러짐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 키워드입니다. 근데 궁금하지 않으세요? 이 미끄러짐이라는 게 그냥 막 아무렇게나 일어나는 걸까요? 당연히 아니겠죠. 여기에도 분명히 어떤 규칙이 있을 겁니다. 지금부터 그 규칙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. 자, 원자들이 미끄러지는 데에는 아주 중요한 첫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. 바로 가장 저항이 적은 길, 그러니까 최소 저항 경로를 찾는다는 거예요. 이걸 저는 원자들의 고속도로라고 부르고 싶네요. 원자들이 이렇게 서로를 지나쳐서 미끄러지려면 방향이 저항이 생기겠죠? 이걸 좀 어려운 말로 바이어스 응력이라고 하는데요. 어렵죠? 그냥 원자들 사이에 생기는 마찰력이라고 생각하시면 아주 간단합니다. 이 고속도로 비유를 보면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. 원자들도 똑똑해서 굳이 울퉁불퉁한 비포장 도로로 가려고 하지 않아요. 이왕이면 매끈하게 잘 닦인 고속도로로 가고 싶어 하죠. 원자 세계에서 고속도로는 뭐냐? 바로 원자들이 가장 빽빽하게 모여있는 면입니다. 거기가 마찰력, 즉 파이어스 응력이 제일 적거든요. 에너지를 아낄 수 있는 거죠. 이게 그냥 비유가 아니라 과학적인 데이터로도 증명이 됩니다.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. 가로축이 원자들 사이의 거리인데요. 거리가 가까워질수록, 즉 원자들이 빽빽해질수록 세로축의 POS 응력, 그러니까 필요한 힘이 확 떨어지는 게 보이시죠? 이게 바로 원자들이 왜 고속도로를 선호하는지에 대한 명백한 증거입니다. 자, 그럼 이제 두 번째 비밀을 파헤쳐 볼까요? 원자들이 미끄러지기 위한 두 번째 조건, 바로 힘을 가하는 마법의 각도입니다. 여기서 재미있는 문제가 하나 생겨요. 보통 우리가 금속을 당길 땐 이렇게 위아래로 당기잖아요. 근데 원자들이 미끄러지는 고속도로는 비스듬하게 나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. 그럼 우리가 준 힘이 과연 100% 전부 이 미끄러짐에 효과적으로 쓰일까요? 정답은 아니다입니다. 이것도 쉬운 비유로 설명해 드릴게요. 여러분이 무거운 상자를 이런 경사로 위로 민다고 생각해 보세요. 어느 방향으로 미는 게 제일 쉬울까요? 당연히 이 경사로랑 나란하게, 평행하게 미는 게 제일 힘이 덜 들겠죠? 원자 세계에서도 똑같습니다. 그리고 방금 그 비유를 과학적인 공식으로 만든 게 바로 이 슈미트 인자라는 겁니다.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간단해요. 우리가 준 힘 중에서 딱 그 미끄러지는 방향으로 얼마나 효율적으로 힘이 전달되는지 계산해 주는 거예요. 말 그대로 마법의 각도 효율 공식이라고 할 수 있죠. 자,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. 이야기의 클라이맥스. 그럼 도대체 언제, 어느 순간에 금속이 영구적으로 나 이제 돌아가지 않을래 하고 휘어버리는 걸까요? 그 결정적인 순간, 바로 티핑 포인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이 저울을 한번 보세요. 한쪽에는 우리가 효율적인 각도로 가한 힘, 즉 분해 전달 능력이 올라가 있고요. 다른 한쪽에는 나 절대 안 미끄러질 거야 하고 버티는 재료 고유의 저항력, 임계 분해 전달 능력, 줄여서 CRS가 있습니다. 이 둘이 팽팽하게 힘겨루기를 하다가 우리가 가한 힘이 재료의 저항력을 넘어버리는 바로 그 순간 저울이 탁 기울면서 금속은 영구적으로 변형되는 겁니다. 바로 여기가 변형의 시작점, 티핑 포인트죠. 아니 근데 이런 복잡한 원자들의 규칙을 알아서 대체 어디에 쓸까요?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. 바로 이 원리를 이용해서
우리가 원하는 특성을 가진 새로운 금속을 설계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. 이건 정말 엄청난 거죠. 자, 이걸 보시면 바로 감이 오실 거예요. 원자들이 어떻게 배열되어 있느냐에 따라 금속의 성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. 예를 들어 알루미늄 같은 FCC 구조는 미끄러질 수 있는 고속도로가 아주 많아서 잘 휘고 유연해요. 반면에 우리가 쓰는 강철, 즉 BCC 구조는 그것보단 좀 덜해서 더 튼튼하죠. 그리고 마그네슘 같은 HCP 구조는 고속도로가 별로 없어서 잘못 힘을 주면 휘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툭 하고 부러지기 쉽습니다. 이렇게 원자들의 설계도를 알면 재료의 운명을 예측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. 자, 그럼 오늘 길었던 이야기의 핵심만 딱 정리해 볼까요? 오늘의 핵심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해 드릴게요. 금속의 변형은 원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고속도로, 슬림면을 찾아서 가장 힘이 잘 먹히는 마법의 각도, 슈미드 팩도로 힘을 줬을 때 재료가 버티는 한계점, CRSS를 넘어설 때 바로 그때 시작된다는 겁니다. 이 세 가지 조건의 완벽한 조합, 이게 바로 강철이 휘어지는 비밀이었던 거죠. 자,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 금속을 잘 휘게 만드는지 알게 됐어요.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? 이 미끄러짐을 일부러 방해해서 금속을 절대로 휘지 않게 훨씬 더 강하게 만들 수는 없을까요? 만약에요, 원자들이 신나게 달리고 있는 이 고속도로 한가운데에 우리가 일부러 거대한 장애물을 딱 하고 설치하면 어떻게 될까요? 다음 시간에는 바로 이 원리를 이용해서 평범한 쇠를 초강력 강철로 만드는 마법, 강화 메커니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.